이 사건 변제 계획안에 기재한 내용보다 향후 소득이 월 30만 원 이상 증가할 경우 법원에 즉시 이를 신고하고 변경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녕하세요. 노태불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생에 대해 알아보시다 보면 조건부 인가라는 말을 듣게 되십니다. 보통은 급여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조건부 인가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텐데요. 오늘은 조건부 인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조건부 인가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인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조건부 인가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조건부 내용을 변제 계획안에 추가해라 라는 보증명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오는 보증명령대로 조건부 내용을 변제 계획안에 추가해야 개인회생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조건부 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실제 조건부 인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저희 의뢰인 사례인데요.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사건 변제 계획안에 기재한 내용보다 향후 소득이 월 30만 원 이상 증가할 경우 법원에 즉시 이를 신고하고 변경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0만 원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금액으로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 이상 증가할 경우라고 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이 높아지면 법원에 이를 즉시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높아진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안을 변경해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높아진 소득 수준만큼 변제금도 높여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기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는 1년에 2번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요. 이 역시 사안마다 다릅니다. 1년에 2번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1번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2번 하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소득이 증가하면 신고하라고 했죠.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1년에 2번은 소득을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 변제 계획안에 기재한 직장이나 월 평균 수입이 허위였거나 위 신고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 신고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할 경우 이 사건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취소되어도 이의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건 이해되시죠? 일반적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 개시, 인가 단계를 거쳐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이후에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소득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인가를 해준 변제 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잘 납부하는지만 신경을 쓰고 이를 기준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부 인가는 인가를 해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왜 붙일까요? 조건의 내용을 보시면 짐작이 가실 겁니다. 법원에서 볼 때 무언가 소득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장에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인가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취업해서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앞으로 계속 다닐 수 있는 직장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를 인가 후에도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고 월급으로는 182만 2,480원입니다. 이 정도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소득을 낮춰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법원에서는 오해를 하는 겁니다. 소득을 일부러 낮추어서 변제금을 낮게 받고 인가결정 난 이후에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제대로 된 급여를 받게 되는 걸 방지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조건부 인가가 나면 법원에서 정해준 조건을 잘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을 받으신 후라도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조건부 인가 결정이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조건부 인가 결정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아마 상담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조건부 인가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을 신고하고 증가한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예간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경우는 최근에 직장에 취업했거나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법원에서 정한 조건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건부 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